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앵커의 수업 시간입니다. 내가 경제에 좀 관심이 생겨서 경제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하면 주위에서 다들 경제 뉴스를 좀 많이 읽어봐 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경제 신문을 구독도 해보고 또 경제 관련 기사들을 찾아서 읽어보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 용어들에 기사창을 닫아버리고 또 경제 신문지를 덮어버리고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경우 다들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경제 기사를 효율적으로 제대로 공부하는지 저만의 비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미국 시장을 확인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 경제 시장이 우리나라에게 정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서 뉴스 탭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 해외 증시 메뉴를 클릭을 해주는데요. 다양한 기사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저는 이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여기 지금 보시면 AI 테마 강세 이어져 S&P 500 그리고 나스닥 또 사상 최고치 이런 기사들도 있고요. 또 그 아래에 보시면 뉴욕 증시 S&P 500 또다시 사상 최고 점점점 테슬라 5% 상승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렇게 헤드라인을 보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테슬라가 5%가 올랐구나. 미 증시가 요즘 계속 좋은데 또 사상 최고치를 S&P 500과 나스닥이 경신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조금 더 궁금하거나 마음에 드는 기사 헤드라인을 클릭을 해줍니다. 테슬라 중국서 FSD 시험 승인 소식에 5%대 상승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다가 FSD 시험이 뭐지? 이렇게 모르겠는 용어가 나오면 바로바로 용어를 검색해서 뜻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또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AI 테마의 강세가 이어지며 상승 마감했다라고 이렇게 기사에 글이 나오잖아요. 이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AI 테마가 오르면서 이 지수들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구나 이렇게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애플은 1.9%대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대 상승했다 뭐 이런 글들도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3대 지수가 어떤 이유로 상승을 했고 또 어떤 이유로 하락을 했는지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은데요. 그 이유는 미국 증시의 흐름을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많이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의 기사를 다 봤으면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두세 개 정도의 기사를 추가적으로 더 봐주는데요. 뒤로 가보면 이 기사 말고 또 다른 기사를 또 눌러보겠습니다. 다른 기사를 또 읽어보면 여기에서 이제 S&P 500 지수가 최고가 기록을 경신한 것은 올해 들어서만 30번째이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기초 여건과 시장 환경은 여전히 강세를 지지하고 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말했다. 뭐 이런 내용이 또 있잖아요. 지금도 보시면 한 기사에서는 미국 시장이 지금 되게 좋은데 이제 곧 조정 구간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기사에서는 낙관론이 이어지고 있다. S&P 500 지수가 더 상향할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사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최소 2개에서 3개 정도는 더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오늘은 테슬라가 중국에서 FSD 시험 승인을 통과받았다라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테슬라가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도 상승 랠리를 이어가게 됩니다. 또 테슬라와 관련주들,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또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미국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었고 그 이슈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미국 주식 상황을 확인을 했으면 이제 국내 경제 뉴스로 넘어옵니다. 저는 여기서도 네이버 증권 뉴스 탭을 이용을 하는데요. 주요 뉴스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정말 하루 동안에 정말 많은 경제 뉴스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동일하게 헤드라인을 읽어보면서 내가 내용을 유추를 해봅니다.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한데요. 내가 미리 생각을 해보는 것과 그냥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것은 그냥 눈 운동에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헤드라인을 보면 인도 법인 IPO의 52주 최고가 쓴 현대차 순매수 1위. 현대차가 인도 법인 IPO를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52주 최고가를 기록을 했나 봅니다. 또 여기에 순매수까지 1위에 오른 종목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K조선업 13년 만에 흑자 전환. 지금 K조선업이 또 이제 13년 만에 매출이 흑자 전환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메카 거제 부동산 시장에도 온기도나 조선업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이 거제도가 이제 또 부동산 시장에서 호황을 누릴 수 있을지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요즘 정말 시장에서 뜨거운 인도법인 IPO 이 부분을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매수 가 1위다 라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밑에 인도, 미국서 풀 엑셀, 현대, 기아차 나란히 52주 신고가 질주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차도 인도하고 미국에서 이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눌러보면 이렇게 지금 현대차의 인도법인 IPO 추진과 기아의 2분기 실적 전망에 기대감이 몰렸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가장 첫 줄에 국내 완성차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기사 내용을 보면 이 첫 문장이 또는 첫 단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사의 뼈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기사의 모든 내용을 함축해서 써놓은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뼈대를 가지고 국내 완성차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에 이제 가지치기를 하듯이 하면서 기사의 내용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사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의 기사만 볼 것이 아니라 추가로 이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서 추가 기사들을 또 봐주시면 더 좋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기자들마다 각자 이 뼈대는 똑같지만 본인들의 생각과 그리고 또 본인들이 추가로 찾은 자료들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대차 IPO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서 네이버에 검색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인도 IPO 이렇게 검색을 해서 뉴스에 들어가 보면 현대차 인도법인 IPO 신고가 증권가 시총 10.5조 상승 효과. 지금 인도법인의 IPO가 된다면 시총이 10.5조, 약 10조 이상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기회의 땅 인도가 기회의 땅인가 봐요. 그래서 인도에서 이제 현대차의 IPO가 승부수를 둘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이런 다른 기사들을 찾아보면 내가 몰랐던 세부적인 내용이나 또는 관련 기업들의 내용이 기사에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주제의 기사들을 최소 3개 정도 이상 찾아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커다란 뼈대에 이제 나만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추가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기사 내용을 숙지했으면 끝이냐? 아니겠죠. 우리는 또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관련 내용의 수혜주 또는 관련주, 반사 이익감을 받는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서 종목들의 주가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줘야겠죠. 이 현대차 인도법인 IPO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에 부품을 넣어주는 부품사 기업들이 또 관련주로 엮일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저는 주식방송 대본을 작성을 할 때 꼭 경제 일정을 확인을 하는데요. 특히 전 세계 경제지표 중에서도 미국 경제지표가 우리나라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어 CPI, PPI, FOMC 회의 이런 경제지표들이 발표가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 시장에서도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증시가 조금 주춤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이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좋게 나왔다 하면 우리 시장에서도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이트들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주로 investing.com을 이용을 합니다. 네이버에 investing.com을 검색해 주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메뉴에 들어가서 경제 캘린더 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말 많은 나라의 그 경제지표 일정들이 꼼꼼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필터를 누르셔서 국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다른 국가들은 빼고요. 우리나라와 그리고 미국, 그다음에 체크되어 있는 다른 나라들은 다 제거를 해줍니다. 영국도 볼게요. 그리고 유로 지역도 보고요. 이집트, 이탈리아 이런 곳들은 다 빼줄게요. 일본, 중국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도 제외하고 자, 한국은 꼭 봐야겠죠.
나와야겠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해준 다음에 필터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별로 중요도가 나오는데요. 별 3개가 가장 중요한 거고 별 하나는 조금 가장 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단 이것도 원하는 그 별 개수만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일단 3개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한 국가들의 경제지표 일정이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일단 오늘, 내일, 이번 주 일정, 다음 주 일정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을 보면 6시에 유로존에서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뭐지? 라고 이렇게 모르겠으면 클릭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자세한 정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읽고 잘 공부를 해보시면 되고,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 검색을 해보면 좋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예상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전 수치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번 결과는 예상치를 상회할지 또는 부합할지 하회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좋은 것은 우리 시간으로 몇 시에 발표가 되는지도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investing.com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추가로 이제 네이버에 특징주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그날 시장에서 급등했던 종목이라든지 또는 급락했던 종목이라든지 정말 특징이 있는 종목들의 기사들이 마구마구 나와요. 그래서 그런 기사들을 읽어보고 거기서 또 궁금한 종목이 있으면 좀 더 세부적으로 검색을 해서 더 공부를 하곤 합니다. 또 HTS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영웅문의 HTS를 사용을 하는데요. 거기에 종합시황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번호로는 0700인데요. 이 탭을 켜셔서 여기에 테마 동향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오전장 테마 동향 또는 오후장 테마 동향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테마가 어떤 이슈로 상승을 했고 하락을 했는지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정말 급하면 이거를 쭉 읽고 대본 작성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밖에도 반도체나 2차전지 이렇게 산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경제정책이나 생활경제, 부동산 이렇게 경제 안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기사들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경제기사를 읽는 분들을 위해서, 특히 또 초보자분들을 위해 정말 쉽게 준비한 내용이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